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적응하는 건지 지내다 보니까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으로 공원, 산, 또 숲이 있는 숲세권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더더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힐링 공간이 더욱더 절실해졌기 때문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렇게 또 트렌드에 맞춰서 주택 설계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 다양해지니만큼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 역시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일부 내용 한번 예고를 해드릴게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두 곳 갑니다. 오늘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 기다리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쪽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끼고 있고 강도 끼고 있는 두 지역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K자 양극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자 양극화 말 그대로 K자 모양으로 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K자 모양의 그래프 말 그대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타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그만큼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하향 그래프를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향 그래프를 타시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위기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하향 그래프를 타고 있으신 분들이 우상향 그래프로 바뀔 수 있는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공유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K자 양극화 심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영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하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 오늘 추천드리도록 할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이제 K자 양극화 심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K자 모양으로 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이제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타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키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 벼락거지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이렇게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제 업종 분야에 이제 우상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우하향 그래프를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향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직종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로 봤을 때 배달이라든가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이런 분들 이제 내근하면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가진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본인의 자산 그리고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하향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바로 자영업자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외부 활동이 이제 제한됨에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분들 정말 문 닫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바로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K자 양극화에 따른 자산 가치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하셔서 이런 이제 K자 양극화에 따른 우상향 그래프를 탈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1년도 정책의 흐름 자체가 바로 주택의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 전에 이제 그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 어떻게 그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K자 우상향 그래프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비 사업, 다양한 정비 사업을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요건 자체를 정말 다운시켜서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가 있게끔 한다는 게 이번 이제 주택 공급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바로 본인의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자 양극화 하향 그래프에서 우상향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 바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 안에서도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다세대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우상향 그래프를 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제 부동산 영향, 바로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19 그 작년 연말에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병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제 전 세계인 모두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초저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라고 할 만큼 제로금리로 이제 동결을 시켰고 우리나라도 이제 0.5%대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시켰습니다. 그만큼 초저금리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토지 보상금을 풀 예정이고요. 지금도 이제 풀고 있고요. 앞으로도 풀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SOC, 각종 SOC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SOC 사업으로 인해서 총 50조에 달하는 이제 토지 보상금 자체가 풀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토지 보상금 자체가 그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으로 토지 보상금으로 이제 그 수익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7, 80%는 이제 부동산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 30%는 뭐 주식이나 뭐 다른 이제 그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지만 안전자산인 바로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K자 초양극화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조어, 바로 이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이제 부동산 용어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 크게 우상향 그래프를 타시면서 본인의 자산을 증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벼락거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 바로 무리한 영끌을 하셨습니다. 무리하게 영끌 투자를 하셔서 빚까지 내시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영끌 투자하신 분들 이자 자체가 정말 한 달에 2, 3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영끌 투자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영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3, 4년 후에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 3년, 늦어지면 4,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사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안전 자산이 부동산에 유입이 되고 이 벼락거지가 계속 생기면서 무리한 영끌이 발생이 되고 코로나는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이제 벼락거지는 계속 벼락거지,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리신 분들은 계속 늘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초양극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현금이 많이 있어야지 아파트 투자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영끌 투자 이제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이자 부담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금도 공시지가도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 10억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 부담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투자자분들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제 파산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소액으로 소형 주택에 갭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한다고 하시면 정말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아파트 투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자체가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에 맞춰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고 소형 주택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절세의 효과까지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 K자 양극화에 따른 우상향 그래프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향후에 본인은 투자자의 경우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지역 왜 추천을 드릴까요? 바로 이쪽 지역에 GTX A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GTX A 노선만 인해서 투자를 추천을 해드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내 집 앞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정말 지가 상승폭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왜 추천을 드릴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25개구 중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대표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대표 아파트들 정말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된 지역 자체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현재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임시긴 하지만 설립이 됐고 동의서까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정말 리스크는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수익성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K자 양극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코로나19 이제 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K자 양극화 정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부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향 곡선이 아니라 우상향 곡선으로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우상향 곡선을 올라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 바로 정책 흐름, 바로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이 될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절세 효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발 가능성, 개발 호재, 입지 정말 최고 좋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자양동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GTX A노선이 있는 지역,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고요. 한강변에 가치를 가진 지역,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자체 정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 굉장히 심하게 노후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 되겠고요. 일부 주민들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될 수가 있는 정말 가능성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 두 지역 함께 보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이제 그 K자 양극화에 따른 이제 하향 곡선에서 우상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도 투자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함수원 팀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1대1 상담 안내 좀 제가 드릴게요. 방금 강의 내용에도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자양동, 연신내 그리고 용답동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해요. 예약하시고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하셔서 전화 주시고 상담 예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팀장님과 함께 또 좋은 투자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 기다리고 있네요. 투룸 다세대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투룸 시세가 3억 7천에서 4억 선.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이 지역은 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지금부터 지역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에 이제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1억 4천에서 1억 6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서북부 신전략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GTX A노선으로 인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주 수요 자체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고밀도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GTX A노선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연신내역 바로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전략 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되었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바로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정말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고밀도 개발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TX A노선
정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 집가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이제 4, 5년 안에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들 진짜 주민들 자체가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 하시면서 왜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정말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GTX A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아파트 집가 상승폭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게 집가가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 계획 빨리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전세금 자체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투자금 자체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갭 투자 하셔서 정말 좋은 지역, 입지 가치 정말 좋고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셔서 향후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면서 GTX A노선의 가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불광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 기다리고 있네요. 투룸 다세대고요. 2호선 건대 있고요.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합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 지금부터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강 라인이에요. 얼마나 큰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역에 대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위치 말씀을 드리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이제 1억 후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일대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미래가치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개발 사업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근접 거리에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남의 이제 개발 호재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GBC 개발 사업 이제 3, 4년 후면은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 이제 삼성동을 대표하는 최고의 개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폭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 직접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정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면서 이 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집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정말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프리미엄 자체가 정말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속도도
투자도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 안에서도 정말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그다음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 정말 하시면서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정말 노후도 체크하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동산은 진짜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광진구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입지 가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천에서 2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투자금 자체가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그나마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주민들 자체가 정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도 좋은데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광진구 자양동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19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2부의 손님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역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지역은요. 서울자치구에서 뭐 가장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그 이유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바로 옆 동네 강남 기다리고 있네요.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남권에서 2부는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이거든요. 투룸 다세대 전해드릴게요. 양재역 기준으로 걸어서 한 7분 정도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 가능한 거고요. 투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대진입니다. 자, 오늘 날씨 많이 좀 추워졌는데 3월 4원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따뜻해지는 또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세미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2020년도에 우리는 많은 물론 부동산의 가격들도 많이 올랐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이득을 본 곳은 땅이다. 네, 집가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진 한 해였어요. 2020년도가. 자, 그런데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남의 두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두 지역은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런 차익보다는 사실 이제 숨겨져 있는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재동 첫 번째로 2021년도에는 이제 토지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급량도 상당히 적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재동 첫 번째로 이제 서초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를 이어서 강남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재동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3호선과 이제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 자리이죠. 위치로는 이제 도보 10분 거리 이내, 한 7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인프라,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셨던 분들, 임장 활동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액대, 네, 지금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남 3구 라인들, 특히나 뭐 송파, 방이동, 뭐 이렇게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가서 둘러보시면 금액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냐, 5억 5천에서 좀 6억 원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양재동은 금액대가 얼마입니까? 4억 8천에서 9천 정도 금액이죠. 그만큼 저평가. 네,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금도 요즘에 정말 제가 증여는 항상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시기 목적을 두기에도 부담부 증여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안성맞춤인 금액대를 가지고 있죠.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 형태로서는 상당히 좋은 구성품이다. 자, 이 지역은 일단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겠습니까?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잘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임대가가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자,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직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 또한 상당히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고 개발 호재 없으면 또 상당히 서운하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앞으로 향후 10년 정말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집을 보실 때 또는 주택이나 뭐 어떤 내가 살고자 하는 또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주택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부분이 뭐예요? 네, 바로 교통입니다. 자, 교통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양재역은 몇 안 되는, 강남에 몇 안 되는 환승역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뭐가 생기죠? 네, GTX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남에 정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뭐 어디 내놔도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신분당선 가지고 있고 3호선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주변에 교통망들, 경부고속도로 있죠. 뭐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간선도로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이동성이 워낙에 탁월하고. 자, 그리고 제가 살짝 들었어요. 저희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처에 숲세권들 이렇게 또 여가 생활 즐기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숲세권, 수세권이 있는 곳들을 많이들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네, 몽마르트 공원, 뭐 말죽거리 공원, 예, 매병산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네, 그렇게 수세권과 숲세권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해보면은 양재동은 어떻게 보면은 배산 임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명당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기분 좋게 웃자고 한 얘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그 천변 수세권과 뭐 수세권을 갖추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파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이주 수요가 워낙에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은 주변의 임대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다면 임대가가 높아지는데 매매가를 추월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가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대치동 학원가, 도곡동 요 라인들 학원가들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살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진은 이 바로 양재천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히든 포인트인데, 자, 보시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예, 정말 좋죠. 예, 이렇게 집 앞에 이런 수세권과 이렇게 공원들이 잘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실예로 가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세미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누구나 이 주변에 그 물을 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강권만 사실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천변 라인들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성동 라인들과 잠실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천 라인들, 한강줄기가 갈라지는 탄천 라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양재천이고 이게 탄천 라인입니다. 이 천변 라인들 강남 3구에서 이 수변 쪽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고가예요. 보시면 다 전부 다 아파트고. 네, 그렇죠.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끝자락 도곡동 아래가 바로 이 양재동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양재동은 마지막 남아있는 어찌 보면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천변을 끼고 있는 마지막 라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점점 그런 프리미엄들이 강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변 수세권들, 습세권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그런 프리미엄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 일자리 빼놓으면 또 서럽죠. 그렇죠. 일자리 또 상당히 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위쪽으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뭐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좌측편으로 정보사부지, 예, 이 서리풀 터널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부지의 이 부지도 일자리 타운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경부고속도로로도 세 가지 섹터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 또 일자리가 구성이 되는 부분들, 양재동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재 R&CD 특구, 그리고 그 아래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과천과 국내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라인들을 또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강남, 아래쪽으로는 과천과 판교를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어찌 보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많은 종사자들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타운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또는 임대 수요 받으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 교통과 그리고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주변에 2호선과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너무나도 많네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서울 외곽,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분당 내곡간, 경부고속도로 등등등 주변으로 잘 아울러서 이렇게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워낙에 탁월하고, 자, 개발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에요. 제가 개발하면 또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역 특화 혁신 권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양재동입니다. 그만큼 개발에 직접적인 이 양재 R&CD 특구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양재동은 계속해서 양재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주변에 임차 수요 증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임차 수요 증가하면은 바로 임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랫폼 시티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또 커지는 그런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어디? 양재동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양재역 위에가 강남역이거든요. 강남역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요렇게 서초로의 개발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 롯데칠성 부지다, 뭐 코오롱 부지다 이렇게 개발이 초고층 빌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지역들 어디겠습니까? 또 이 강남역 인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재동은 이런 곳에 가깝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용적률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가의 상승은 그 주변으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담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GTX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예,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강남을 관통하는 GTX A, B, C 노선 세 가지 노선이 다 바로 수서와 삼성과 양재 요 세 군데밖에 정차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재는 그만큼 앞으로 유동인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용하는 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늘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된다면 그만큼 뭐 인프라 시설도 구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또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뭐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양재는 이 수서와 삼성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언제 생기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신분당선. 네, 신분당선도 또 제가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신분당선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언제 생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생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네,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어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아래쪽에는 제가 아까 이 신분당선이 어디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판교, 실리콘밸리, 그죠? 넘어서 여기 강남 관통하죠. 그리고 넘어서 2단계 구성이 되면 어디? 용산 국제업무단지까지 조성이 된다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거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9호선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요거 연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는 거 늦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 뭐 이거는 뭐 항상 뭐 얘기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서초 IC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양재동은 이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 들어가는 곳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요거 제가 뭐 아시겠지만 세 가지 섹터로 말씀드렸죠. 녹지 공간, 뭐 그리고 뭐 상업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부에 있었던 고속도로망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삶의 질도 올라가는 내용들이에요. 매연도 없어지고요. 뭐 소음도 없어지고 그 위에 공원이 생기고 일자리가 업무타운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개, 강남과 서초구가 갈라져 있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머드급 개발 호재니까 이거 언젠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없는 내용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자, 금액대.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4억 8, 9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강남 3구 다 돌아다녀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금액대가 정말 합리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인지.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주변에 임대가 4억 5천에서 7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 봄이나 가을 정도 시즌 되면은 전세 임대 아마 상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거 투자 생각해 보신다면 2, 3천만 원으로 정말 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증여세가 안 나오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2, 3천만 원 가지고 내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어떤 저렴의 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를 보신다면 2억 1천에서 2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 바로 양재동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시세가 4억 6천에서 4억 7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역삼동 하면은 일단 강남구에서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헤란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철역은 이제 역삼역이죠. 2호선 라인 이거 두 정거장만 가면 어디겠습니까? 삼성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하철역으로 또 이용하시기 상당히 편하도록 저는 이제 초역세권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풍부한 직장인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풍부한 개발 호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개발, 우리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입니다. 그렇죠? 요 개발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둔 곳입니다. 삼성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투자합니까? 근처 땅에 거래할 수 있는 땅. 네, 선릉역 주변이라든지 역삼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몰리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일단은 서울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1000만을 좀 깨고 970만 정도의 작년에 집계된 인구수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구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1, 2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만큼 그런 1, 2인 가구들이 살만한 또는 뭐 임대라든지 또는 투자라든지 실거주할 만한 물건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겠죠. 타겟을. 그렇기 때문에 1.5룸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이 지역도와 마찬가지로 양재동 못지않은 정말 어마무시한 지하철 노선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3, 7, 9, 2호선 이용할 수 있겠고요. 역삼동은 위로는 9호선, 아래로는 2호선. 네, 그래서 2호선과 9호선 약 그 정말 이 핵심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개 노선을 다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 종사자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벤처 산업벨트, 의료공학 산업벨트 다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 테헤란로는 강남을 대표하는 산업벨트 아니겠습니까? 역삼동은 역삼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테헤란로 라인들을 고스란히 가까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1, 2인 가구들이 몰려 살기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상권들 잘 갖춰져 있고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동 라인들과도 상당히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노선들, 유망한 노선들, 뭐 황금 노선들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다 또 들어섭니다. 어떤 게 GTX ABC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는 곳이 또 강남 라인이기 때문에 보다 더욱더 편리해지는 교통의 노선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하철 하나 들어오면은 가격이 지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가장 집중해 보셔야 될 것이 이 내용이에요.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네,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현대차 GB센터. 네, 층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요거 경제 파급력과 265조 원과 현대차 계열사 15개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유동인구가 얼마? 일자리 종사자 122만 명입니다. 제가 이거 잘 가늠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강남구에 지금 일자리 종사자가 99만 명이에요. 강남구 전체 통틀어서. 근데 이 현대차 GB센터 안에 들어가는 인구수가 122만 명이에요. 얼마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뭐 국제 마이스 산업이 좀 구성이 되는 부분들, 잠시 운동장과 현대차 GB센터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동 코엑스 아인의 또 지하까지도, 네, 지상부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도 구성합니다. 지하 6층까지 이 안에 뭐 대규모 교통망들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쇼핑 시설, 뭐 관광 시설 등등등 상업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차 GB센터 이외에 추가적인 인프라 구성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지가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는 개발입니다. 그렇죠? 자, 금액대 지금 1.5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역세권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의 땅 정말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싸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금액대 4억 6, 7천 정도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금액으로 잡아드렸는데 이보다 높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신다면은 지금 현재로는 투자 금액이 1억 원 정도에서 그 밑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세 약 2, 3천 정도.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가능한 상품이죠. 오피스텔이니까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약 한 1억 7,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도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삼동까지 마지막으로 이사님 저희 세미나 정보 좀 빠르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전화 상담을 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없으니까 오셔서 좋은 얘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치는 논현동이에요. 신논현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일요일 날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대, 1시에 정말 졸릴 시간이에요. 그죠? 오시면은 선착순으로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02-2638-3994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 전화 필수로 하신 다음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번호까지 또 일러주셨거든요. 아래 번호입니다. 2638-3994로 전화 주시고 상담 예약도 잡으시고 또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